민주당의 운명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곧 민주당 인사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탐욕에 빠진 무능한 자들의 종착역입니다. 또 대형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요. 3천억대 양도성 예금 증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찰은 친노 거물 정치인이 주인이라고 추정되는 100억짜리 30장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던 이정근에게 10억대 뇌물을 제공한 박 씨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박 씨는 친노그룹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무현의 멘토 송가인 신부에게 1억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고 2008년에는 부산자원이라는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1000억대 부당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폐기물 사업은 그야말로 노다지입니다. 공무원만 잘 관리하면 황금알을 낳는 고위입니다. 박 씨는 노무현 집권 때부터 큰 돈을 벌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양도성 예금 증서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금융 실명제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자금 세탁 방식인데요. 그러나 현금으로 바꿔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정근에게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보여주면서 친노와 인맥이 두텁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정근에게 3천억대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현금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CD 3천억의 주인이 친노 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친노그룹에서 3천억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현재 친노는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 이광재 정도가 거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천억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무릴 수 있는 거물은 누구이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곧 밝혀지겠지만 좌파 5년에 이토록 부패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녹음해온 박 씨의 녹음 파일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역할도 했지만 이 녹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이정근 부총장의 휴대폰을 입수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하늘이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있구나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이정근 부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는 휴대폰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정근은 새로 바꾼 최신 휴대폰만 가지고 있고 이전 휴대폰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면서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어머니 집에 휴대폰과 외장하드를 숨겨둔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말한 것이 놀랍게도 검찰에게 제보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제보를 받고 이정근 어머니의 집을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천장 높이 숨겨진 휴대폰과 외장하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보자는 이정근의 어머니 집의 위치와 휴대폰이 숨겨진 장소를 정확하게 제보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정근의 휴대폰과 외장하드에 3만 개에 달하는 녹취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근은 자동 기능을 사용해서 녹음하는데 휴대폰 저장 공간이 가득 차게 되면 외장하드에 옮겨 보관하는 방식으로 7년 동안 녹취록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박 씨와 이정근은 로비 분야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 녹음을 하는 이유는 혼자 죽지 않겠다. 그리고 한탕을 더 땡길 때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들 2사람으로 인해서 좌파 진영은 그야말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시키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앞으로 계속 튀어나올 것입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 정도로 타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부패와 비리로 분열되었습니다. 노무현 집권 이후에 친형 노건평은 여수백화점 사건, 유안타 증권 뇌물수수 사건, 대우조선해양 해외 수주 사건에 연루되어서 구속되었고, 친인척 비리뿐만 아니라 측근 비리들도 엄청나서 좌파 진영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무현의 집권당이 사상 초유로 분열되는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노무현은 식물정부가 되었고 우파 정권이 연속 집권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최근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보다 더 심각한 부패와 비리 사건이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 때와 같이 부패 세력과 그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똑같이 권력의 중심, 즉 당권파가 부패했습니다. 당권파가 부패하게 되면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정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조직은 세포 분열이 시작됩니다. 각자 도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민주당 당수가 당군 이래 최악의 비리꾼입니다. 170명 중에서 상당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부패한 당수에게 줄을 서고 있고 충성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딸마저 엄호하고 있습니다. 또 송영길과 이재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거대한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송영길의 대동고 인맥과 이재명의 대장동 그룹 간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사건도 곧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악마가 천사를 몰아내고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비리의 주범이고 그 주변이나 주요 당직자들이 당수에게 굽신굽신거리고 있습니다. 당을 장악하고 있는 부패한 세력들이 동지들을 쳐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좋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부 권력이 부패하거나 비리에 빠지게 되면 그 조직은 전부 부패하게 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모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는 부패한 인물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탈출이 시작됐고 이재명, 송영길을 손절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점점 깊은 진흙탕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금태섭은 제3지대라는 구호로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물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천하람 등 반윤 세력들도 민주당을 탈출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붕괴 신호탄입니다. 민주당의 몰락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 기생했던 주사파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의 불법과 비리를 강력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다시는 주사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언론 정상화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언론만 띄어내어버리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명분도 없습니다. 정당성은 더욱더 없습니다. 부패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내년은 30년간의 좌파 전성시대가 끝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의 원년입니다. 역사 발전의 정반합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느림보님, 최예삐님, 랩터22님, 와슈무님, 나의 사명님, 남북동님, 에스텔님, 성경백님, 케빈유님, 웅키민님, 송가편님, 김청케이 김님, 박재성님입니다. 감사드립니다.